네,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회로를 가지고 바이포lar 트랜지스터의 캐스코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에서 하던 것과 사실 상당히 유사해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쪽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를 일단 추적해 나갑니다. Q2의 컬렉터 쪽에서 아래로 바라봤을 때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는가. 그럼 이제 Q2 트랜지스터의 언저리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건데요. 일단 만약에 Q1과 Q2가 그냥 모스였다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했었냐면은 R01 더하기 R02 더하기 GN 곱하기 R01 R02 이렇게 표현한 게 이 Q2 트랜지스터의 예전엔 드레인 쪽에서 바라봤을 때의 임피던스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다시 보는 겁니다. Q2 트랜지스터를 보면 Q2 트랜지스터의 에미터에서 아래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는 일단 얘가 있어요. R01. 달라진 게 없는 거죠. 그 요항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일단은 그게 하나 있고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요 트랜지스터 자체가 알파이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 알파이. 근데 이 알파의 연결성을 한번 보시면 Q2의 에미터에서부터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죠. 다시 얘기하면은 R1에 연결하고 사실 똑같아요. Q2의 에미터에서 그라운드. 알파이도 Q2의 에미터에서 그라운드. 그쵸? 그리고 나서 다른 컴포넌트는 뭐가 있나 보면은 여기 GM 컴포넌트 있죠. 요 GM은 요 Q2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와 에미터 간의 전압 곱하기 GM이잖아요. 이것은 예전에 했던 것과 사실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전에 VGS로 표현을 했던 게 이제 VB로 표현된 것 뿐이지 달라지지 않고요. R02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R02 그대로 있고요. 요 GM 그대로 있어요. R01이 그대로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하나가 바뀝니다. 뭐냐면 좀 전에 지적한 것처럼 이 알파이가 에미터에서 그라운드로 있기 때문에 에미터에서 Q2의 에미터에서 그라운드 사이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회로가 어떻게 바뀌냐면 GM 그대로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R02 그대로 있고요. 아래쪽에 아래 트랜지스터에 R01이 있고 알파이 2가 있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GN 곱하기 VV2라는 것은 앞에 GN 곱하기 VGS2랑 그냥 똑같은 거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바라본 이제 임피던스는 어떻게 된다? R01이 얘로 대체된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하면 R01 자리에 R01과 알파이의 병렬 저항 R02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GN 곱하기 R01 대신에 R1과 알파이의 병렬 저항 R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제일 여기서 가장 큰 항은 요걸로 해석하잖아요. GM R01 곱하기 R2를 이 모스캐스 코드에서 아웃풋 저항으로 어프록시메이션 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그러면 이제 R01과 알파이의 병렬 저항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얘는 그러니까 R01은 상당히 큰 저항이고요. 알파이는 작은 저항은 아닌데 그래도 대체 R보다는 좀 작은 그런 저항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요 항은 GM 알파이의 R2로 근사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R1과 알파이의 병렬 저항을 알파이로 근사화하는 거고요. 이게 뭐죠? GM 알파이. 바이폴러 하신 지 한참 됐으니까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럴 때는 그냥 한번 다 유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억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GM이 뭐다? IC를 VT로 나눈 것이다. 그러니까 GM은 컬렉터 쪽의 커런트에 대한 얘기는 거니까 컬렉터의 DC 커런트를 VT로 나눈 것이다. 알파이 뭐다? 알파이는 베이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볼티지가 위고 커런트가 아래여야죠. 저항이니까 여기가 B이고 마찬가지로 VT다. 그러면 두 개 나누면 얘가 뭐죠? I 비율, IC 비율 베타입니다. 그래서
아웃풋 임피던스를 어떻게 근사화한다? 보시는 것처럼 베타 곱하기 R로 지금 여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베타 곱하기 R로 아웃풋 쪽에서 임피던스를 근사화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했던 것과 조금 다르죠. 예전에 R1, R2, 뭐 GM R1, R2 이렇게 하던 것이 이제 이런 표현이 조금 바뀌게 되는 것을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유도할 게 뭐가 있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이쪽으로 일단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지우고 보시면요, 여기 이쪽으로 바라볼 임피던스를 근사화한 거 이건데, 이것 역시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이제 T 모델로 모스 트랜지스터를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바꿔놓고 그리고 나서 등가 회로를 가지고 열심히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모스에서 했던 것을 저는 좀 충분히 이용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모스에서 이렇게 RL이 이렇게 있을 때 모스에서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는지 기억을 하실 것 같고요. 다시 설명드리기 좀 난감하면은 그냥 제가 기억을 하실 것 같아라고 보통 얘기를 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했죠. 1 플러스 GM R분의 R 플러스 RL. 그래서 얘기했던 게 RL이 상당히 작으면 그냥 GM분의 1로 근사화가 된다. RL이 뭐 R0 정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GM분의 2 정도로 근사화가 됐었고, 그 다음에 RL이 상당히 크면 이제 RL 값을 GMR로 나눈 것으로 표현을 하고, 그쵸? 이렇게 근사화하고, RL이 아주 크면 오픈되면 그냥 무한대 임피던스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바이폴라로 가면 뭐가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사실 되게 단순해요. 뭐냐면 여기 알파이가 있잖아요. 이제 그쵸?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똑같아요. 알파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똑같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임피던스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만약에 모스에서 이렇게 구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유도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모스에서 이미 한번 했는데 그거 이용하는 거죠. 다시 하면 얘랑 알파이의 병렬 저항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Q2 트랜지스터의 에미터 쪽에서 바라본 저항은 GM분의 알파,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죠. R2를 바라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때 마찬가지로 이 R5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RL 값이 R5를 무시했을 때 GM분의 알파라는 얘기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 RL이 상당히 작을 때 GM분의 알파를 근사화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전제로 원에서 사실 다뤘던 내용들인데, 일단은 그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일단은 뭐 유도해 나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기서 하는 거는 요 모스에서 구했던 요 저항과 좀 전에 얘기한 요 알파이의 병렬 저항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식이 조금 복잡해질 것 같아서 공란을 좀 찾아가지고 써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R0 플러스 RL을 1 플러스 GM R로 나눈 얘와 알파이의 병렬 저항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알파이 그 다음에 여기에 역수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을 어드미턴스로 바꿔 쓰고서 다시 그걸 역수로 하면 저항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항을 조금 뭐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R5 플러스 RL을 일단은 다 곱해보죠. 분자 분모에. 그래서 여기 분모 같은 경우에는 여기 R5 플러스 RL 그 다음에 1 플러스 GMR5가 되고, 그 다음에 분자에
RO 플러스 RL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GM이라는 항이 지금 눈에 띄는데, 우리가 이 GM을 밖으로 끌어내고 싶은 거는요, 사실 GM분의 2, GM분의 알파, GM분의 1 이런 항들로 뭔가 근사화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뭐 RL이 충분히 작으면은 GM분의 알파로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염두하고서 GM이라는 항을 밖으로 끌고 다시 얘를 쓴다 그러면은 GM분의 1을 하나 그냥 앞으로 뽑아 볼게요. 그러면 요 분모에 분모에 이제 GM항이 앞으로 나갔으니까 GM을 하나 만들어 넣어야죠. 다시 그러면 GM 알파 2분의 여기를 R0 플러스 RL로 써줄 수 있고요. GM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R5가 되는 거고요. GM을 밖으로 뺐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는 R5 플러스 RL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저희가 좀 친숙한 항이 있어요. 뭐냐? GM 알파. GM 알파가 뭐죠? 베타죠. 그쵸? 요 항이 베타로 바뀝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항을 조금 다시 정리를 하면요, R0 항들이 있죠. R0 항들을 가지고 조금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얘를 이제 그대로 놓고서 다시 정리를 해 나가면, 이제 얘가 분모 부분에 RO가 있고요. RO가 지금 요 베타 항과 요 1항이 있습니다. 베타분의 1이 붙는 것과 1이 있으니까 얘를 이제 베타분의 1 플러스 베타로 써줄 수가 있죠. 네, 따라오시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GM분의 1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RL에 대한 항이 또 마찬가지로 따라와서 RL을 베타로 나눈 항이 있는 겁니다. 그럼 뭔가 찾고 싶은 것들이 조금 드러나요. 모습들이요. 뭐냐면, 제가 왜 이 길을 택했는지 괜히 약간 후회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끝까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M분의 알파 요걸 제가 지금 사실은 찾고 있는 건데, 이 1 플러스 베타와 베타 요 항이 그것에 대한 팁을 줍니다. 뭐냐면, 요 항을 다시 써보게 되면 요 항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다시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1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항으로 다시 정리가 됩니다. R0로 남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GM분의 1로 끝났었는데, GM분의 1이 된 데다가 이제 1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가 곱해지니까 여기 이제 알파가 곱해집니다. 알파 1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는 알파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GM분의 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가 요 항에 영향을 줘서 얘도 이제 1 플러스 베타분의 RL로 바뀌겠죠. 그 위는 여전히 RO 플러스 RL로 되어 있고요. 그럼 다 왔네요. 1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가 알파다 라는 거 이용하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GM분의 알파가 되는 거고요. GM분의 알파가, 요 항이 이제 GM분의 알파가 되는 거고요. 근데 GM분의 알파가 뭐예요? GM분의 알파는 다시 쓰면은 R2입니다. 요 항이 R2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R5 그대로 있고, GM분의 알파가 R2죠. 네. 그리고 1 플러스 베타분의 RL, R5 플러스 RL. 이게 결과식입니다. 네, 좀 먼 거리를 돌아서 왔는데, 딱 저희가 그냥 원하는 건 이거예요. RL 이 위에 캐스코드 단, 커먼 베이스 단의 에미터 쪽에서 바라본 저항은 R2를
R2 곱하기 요런 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RL에 대한 디펜던스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얘를 저희가 조금 간소화해서 뭔가 표현한다 그러면은 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지금 RO하고 RL의 크기를 비교한다 그러면은 RO가 훨씬 커요. 그래서 요거 자체를 이제 근사화 시키기를 R2에 R5 플러스 RL을 1 플러스 베타로 나눈 것 분의 R5 플러스 RL 이렇게 근사화할 수 있습니다. 얘보다는 얘가 훨씬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근사시켜 놓고 생각을 해주게 돼요. 네, 조금 돌아왔는데 뭐 약간 여러분 교과서에서 하신 거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본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그냥 회로 딱 놓고서 했고 저는 요 어차피 얘랑 병렬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한번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 식을 좀 다시 유심히 보도록 할게요. 얘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구한 게 요겁니다. 이쪽으로 바라본 지운 다음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가 R2 그 다음에 R5 플러스 RL을 얘로 나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RL이 만약에 상당히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RL이 상당히 작으면 R2로 근사화가 되죠. GM분의 알파 그쵸? 이거 우리가 아이디얼하게 뭔가 커먼 베이스 앰플리파이어의 인풋 쪽에서 바라보는 저항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는 겁니다. 잠깐 R2가 뭐죠? 볼티지 커런트 IE VT 에미터 커런트와 VT 비율로 RE가 표현됩니다. 이렇게도 다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RE GM분의 알파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 만약에 RL이 RO랑 되게 유사하다. 그러면 RL이 RO랑 되게 유사하면 요 항보다는 요 항이 아주 작으니까 얘 무시하고 RL이 RO면 얘가 한 2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R2라는 게 2 곱하기 RE2 다시 하면 2 곱하기 GM분의 알파 이렇게 근사화 될 수 있다. RL이 아주 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아주 크면 무한대가 된다? 그러면 R2가 무한대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입니까? RL이 상당히 크다.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무한대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냥 모스에서 했을 때의 얘기고요. 이제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여기 알파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파이 외에 다른 부분이 무한대가 되면 알파이가 보여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RL이 무한대가 되면 알파이로 가요. 근데 그게 여기서 수식으로도 그냥 보입니다. 뭐냐면 RL이 무한대가 되면 요항이 무시되고 요항이 보이거든요. 얘는 뭐예요? 1 플러스 베타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베타 곱하기 R2거든요. 이게 뭐다? 알파입니다. 네. 이게 알파인지 금방 안 들어오실 수 있어요. 뭐냐면 뭐 어쨌든 이게 이 R도 약간 헷갈리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RE를 원래의 원료를 찾아서 표현을 써보시면 좀 자명해져요. 1 플러스 베타에 RE가 뭐다? IE 분의 VT다. 얘를 다시 쓰면 뭐다? VT를 IE over 1 플러스 베타로 나눈 것이다. 얘가 뭐다? IB다. IB분의 VT. 얘가 알파이죠. 이렇게 수식적으로 그냥 볼 수 있고요. 근데 일단은 되게 자명한 건 이런 거예요.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이 회로 봤을 때 이쪽을 바라본 임피던스는 원래 모스에서 얘기하던 GM과 RO에서 만들어지고 뒤에 RL 붙었던 얘와 요 알파이에 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만약에 요 모스 쪽에서 얘기했던 거 똑같은 부분이 무한대 쪽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알파이가 보이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RL이 되게 작아서 임피던스를 저희가 산정한다 그러면은 요 알파이랑 원래 알파이랑 그 다음 이쪽으로 바라보는 거는 GM분의 1에 가까웠잖아요.
알파2와 GN분의 1의 병렬 저항에 가까워지는 거죠. 알파2와 GN분의 1의 병렬 저항은 뭐다? 라고 했을 때 알파2는 VT를 IB로 나눈 게 알파2고 GM이라는 게 뭐였냐면은 IC를 VT로 나눈 거니까 1 over GM이라는 건 뭐죠? VT를 IC로 나눈 거예요. 요 두 개의 저항의 병렬이라는 얘기고요. 그건 뭐예요? VT분의 IB 더하기 VT분의 IC 분의 1이잖아요. 이거 뭐죠? VT분의 IE를 1에서 나눈 거. 이게 뭡니까? R입니다. small r. 우리가 아는 게 그냥 다 나와요. 이 RL이 되게 작으면 결국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는 RE에 근접할 것이고 RE가 커져가면은 위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가 알파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캐스코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